다음은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기반 방법들인데요.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이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었죠. 그런데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과 달리 나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원이 높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다루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들은 이제 레이어가 뭐 수십 개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그 각각의 레이어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해야 되다 보니까 수백 개 이상의 디멘션이 요구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그 자체를 이용하면은 잘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대신에 물론 거기에도 대응을 해서 트리 기반 그 팔젠 에스티메이션이나 아니면 랜덤 포레스트 같은 트리 기반의 알고리즘과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을 섞어서 접근을 하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2016년도에 나온 이 연구를 보시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뉴럴 아키텍처 서치로 볼 수 있는 특징들이 그 여기 빨간색 줄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016년이기 때문에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는 꼭 명시를 하진 않았지만 넘버 오브 레이어를 지정을 하이퍼 파라미터로 지정을 한다던가, 레이어 내부에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그 중에서도 뭐 드롭아웃이라든가 넘버 오브 유닛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하이퍼 파라미터로 지정하는 것이 일종의 나스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을 때 나스가 굉장히 빠르게 옵티마이징을 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19년 당시에는 가장 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기반 방법입니다. 앞서도 잠깐 보여드렸던 다트 모델이 최초의 모델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다트 모델 같은 경우는 가장 센세이션했던 부분이, 기본적으로 최초의 그 나스 모델, 2017년도 모델 같은 경우에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화학습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다트 모델은 그렇지 않다,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트 모델은 이제 후대에는 일명 웨이트 쉐어링 혹은 슈퍼 모델 기반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제 슈퍼 모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서치 스페이스에서 가능한 모든 그 연결들을 처음에 일단 전부 다 연결해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노란색인가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 세 가지 선들이 각각 뭐 컨볼루전, 뭐 풀링, 뭐 이런 것들 각각의 어떤 레이어 연결이 되고요. 이 연결들을 전부 다 하나씩 다 정의를 해놓고 이것들을 동시에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따로 뭐 밸리데이션을 하고 평가를 하고 밸리데이션하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이런 투 스텝이 아니라 원 스텝으로 그냥 학습을 하고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각각의 웨이트들 사이 중에서 어떤 그 연결이 가장 성능이 좋은가를 자연스럽게 판단을 해서 점점 그 연결들을 강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학습이 끝나게 되면은 그 중에 가장 좋은 연결만 남기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투 트랙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 투 트랙이 뉴럴 아키텍처가 새롭게 정의가 될 때마다 기존 알고리즘들은 전부 다 다시 처음부터 학습을 했어야 됐습니다. 즉 레이어 하나가 뭐 추가가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학습해서 평가하고, 또 하나가 빠지면 또 처음부터 학습해서 평가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다트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고요. while 그냥 전체 안에서 아키텍처를 선정하는 알파라는 것을, 아키텍처를 선정하는 그 파라미터인 알파를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가 끝나면은 내부 모델인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된 웨이트를 기반으로 알파를 업데이트하고, 알파를 기반으로 이제 선정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학습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는 원샷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뭐 속도적인 면에서도 큰 이득을 받고, 그 다음에 훨씬 더 큰 서치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더라도 학습이 가능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당시에 최고 모델로서 각광을 받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하지 않다, 즉 불안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속 이제 2019년 이후에 연구에 따르면은 어떤 랜덤 이니셜라이징 방법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ENAS는 이제 강화학습 기반이고 now는 랜덤 서치 기반, 베이스나스는 베이지안 기반이고,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강화학습 기반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0.1 정도로 테스트 애큐러시의 차이가 별로 적죠. 그런데 비해서 다트 같은 경우에는 리포티드 리저트, 즉 다트 이 페이퍼를 처음 이제 만드신 분들이 이제 이야기했던 퍼포먼스는 97.24%였는데 이제 이 후속 연구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96.62%였고 심지어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3이라서 0.23만큼 줄어들면은 96.4가 되는데 96.3 얼마가 되는데, 이 정도면 거의 뭐 그냥 랜덤 뉴럴 아키텍처를 랜덤으로 쌓은 거에 비해서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트라는 모델은 랜덤 시드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랜덤 시드에 따라서 이제 랭킹을 매겨보니까 이런 웨이트 쉐어링, 슈퍼모델의 웨이트 쉐어링 기반 메소드들이 굉장히 좀 이 아래쪽에 보이는 웨이트 쉐어링 하지 않는 강화학습이나 진화 알고리즘 기반 메소드들에 비해서 굉장히 편차가 크게 보이는 그런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다트 모델이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점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